나는 한 번도 우리 엄마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 어릴 때는 성격이 까칠하고 정이 없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성인이 된 뒤엔 알았다. 그건 엄마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쳐놓은 방패였다는 걸. 고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살아왔고 그렇게 무던히도 버티며 이겨낸 삶이었다. 그런데 그날 엄마가 도둑으로 체포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처음으로 이건 꿈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 꿈이어야만 했다. 경찰서 유치장 철창 안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는 엄마를 봤을 때 난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담당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장 모 씨는 폐지 줍는 할머니를 밀치고 마트 직원이 잠시 놓아둔 핸드백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CCTV에 얼굴과 움직임 모두 똑같이 찍혀 있습니다. 지문도 일치합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입니다. 엄마가 그랬다고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밀쳤다고요? 핸드백을 훔쳐 달아났다고요? 나는 울먹이며 물었다. 엄마 정말 그런 거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 나를 보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다. 나는 당황한 채 경찰서 바깥으로 나왔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도둑이래. CCTV도 있고 지문도 일치하고. 근데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평생 남의 물건 하나 손도 안 대셨는데.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어렵게 말했다. 자기야, 우리도 증거를 봤잖아. 설마 엄마가 진짜 몰랐던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말에 머릿속이 멍해졌다. 나조차도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어쩌면 남편은 이성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난 믿고 싶지 않았다.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그리고 엄마가 처음 체포되던 그날 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을 때 뜻밖에도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였다. 내가 한번 직접 알아보지. 누명이라면 내가 꼭 밝혀줄 테니 너무 걱정 말거라. 아버지는 전직 강력계 형사였다. 이미 퇴직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는 여전히 현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엄마의 무죄를 믿는 건 나 혼자가 아니었다. 시아버지께서 나선 다음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관할 경찰서를 다시 찾았다. 경찰서장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잠시 후 안에서 나오는 서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존경의 눈빛이 스며 있었다. 선배님, 그래도 현직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누가 피해본 사건은 시간이 지나도 사건이야. 특히 그게 내 며느리 친정어머니라면 그냥 넘길 수 없지.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젊은 형사들은 꼿꼿이 자세를 고쳤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간단히 절차를 설명한 뒤 형사 2명과 함께 증거 자료를 확인하러 갔다. 며칠 전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영상 속 한 여자가 마트 복도에서 누군가와 몸이 부딪히고 잠시 후 조심스레 핸드백을 들어 올리는 장면. 확실히 옷차림이며 체격,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우리 엄마와 너무도 비슷했다. 아버지는 꼼꼼히 프레임을 돌려가며 화면을 살폈다. 몇 번이고 반복 재생하며 화면의 인물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가더니 영상의 한 지점에서 손가락을 멈췄다. 잠깐. 여긴 이상하군. 아버지가 정지시킨 장면엔 핸드백을 든 여자의 오른쪽 손가락에 희미하게 붉은 매니큐어가 보였다. 엄마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며칠 전 내가 직접 본 엄마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가득했다. 이건 씨 손이 아니야. 손가락 굵기도 다르고 손등 피부톤도 더 맑아. 형사들은 머쓱해했다. 지문이 일치한 걸 보면 오판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문도 조작할 수 있어. 그렇다고 쉽게 말하진 않겠지만 누군가가 고의로 장 씨를 범인으로 만들려 한 흔적이 느껴진다. 나는 아버지의 말이 믿기지 않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보던 얘기. 누군가 엄마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가정.
그게 현실일지도 모른다니 손이 떨렸다. 다시 유치장으로 향했다.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철창 너머로 손을 뻗어 말했다. 엄마, 시아버지께서 도와주고 계셔. 그리고 나도 절대 포기 안 해. 엄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엄마는 죄 없잖아. 나만큼은 알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확신했다. 우리 엄마는 절대로 도둑이 아니다. 진실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분명히 어디에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아버지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가볍게 외투 안주머니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젠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넣는 수밖에 없겠구나. 지문이 맞아떨어진 건 틀림없지만 사건 현장의 감정 흐름이나 행동 동선이 너무 이상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내게 몇 가지를 물었다. 너희 어머님 근래에 병원 다니시거나 낯선 약 처방 받은 적 있니? 아니요, 늘 가던 동네 내과만 가셨어요. 그나마 혈압약 정도였고요. 특별한 이상은 없었는데 왜요? 지문 조작엔 체액, 특히 땀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만약 약물로 일시적인 혼란 상태를 유도했다면 지문을 쉽게 남기게 만드는 것도 가능하거든.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엄마는 지금껏 그 누구보다 깔끔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오셨다. 그런 엄마에게 왜 누가 이런 일을 꾸몄다는 걸까? 며칠 후 시아버지와 함께 엄마가 다니던 복지관을 찾았다. 엄마는 최근 1년간 그곳에서 취약노인 반찬 배달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었다. 그곳에서 마주한 복지관 담당자는 엄마에 대해 다정한 인상을 보였다. 장 어르신이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에요. 아프신 날도 안 빠지고 어르신들 반찬 배달은 늘 본인이 챙기셨죠. 아버지는 조용히 질문을 이어갔다. 혹시 최근에 장 어르신과 갈등이 있었던 분은 없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 사람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배 단장님. 여기서 자원봉사 단체 총괄하시던 분인데요. 최근에 좀 무리하게 책임을 넘기려던 일이 있었어요. 장 어르신이 거절하자 많이 언짢아 하셨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내 몸이 싸늘해졌다. 엄마가 집에서 종종 입버릇처럼 말하던 이름. 나는 그 사람 좀 불편해, 말이 곱지 않아 하던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복지관을 나오는 길 시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랜 동료였던 현직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배 단장에 대해 한번 알아봐줘. 금융 관련 부동산 거래 혹시 고소나 시비 붙은 기록까지. 그리고 CCTV 위조 가능성도 검토해봐야겠다. 아버지의 눈빛이 바뀌고 있었다. 그건 형사로서의 눈빛이었다. 누명을 쓴 노모의 억울함, 그걸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결의. 나는 처음으로 이 사건 진짜 밝혀질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정작 엄마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엄마, 이야기 좀 해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자리에 계셨는지라도. 하지만 엄마는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 혹은 엄마조차도 뭔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시아버지는 배 단장의 이름이 등장한 순간 얼굴을 굳히셨다. 그는 예전 사건 기록 중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력을 떠올린 듯 보였다. 곧바로 수사망을 좁히기 시작했고 전직 경찰이자 오랜 수사 경험을 가진 그의 판단은 빠르고 날카로웠다. 며칠 후 아버지는 나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왔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자 배 단장. 5년 전에도 지역 경로당 기금 횡령 사건에 간접 연루된 적 있다. 무혐의로 종결되긴 했지만 이상한 구석이 많더라. 나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혹시 그 사람이 우리 엄마에게 뒤집어 씌운 걸까? 왜? 무슨 이유로? 아버지는 이어 말했다. 복지관 CCTV 백업 영상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한 게 많아.
중요한 장면 앞뒤로 영상이 끊기거나 프레임이 비정상적으로 튀어. 그리고 지문이 일치했다던 마트 현장도 내 엄마가 자주 가던 곳이 아니더라.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도대체 왜 엄마가 거기 있었고 어떻게 지문이 남겨졌다는 걸까? 그리고 그날 밤 시아버지가 조용히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병원에서 출력한 혈액 검사 내역이었다. 그 검사지는 엄마의 것이었고 최근 받았던 간단한 혈액 검사에서 특정 진정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진정 성분? 엄마가 그걸 왜? 약 복용도 거의 안 하시잖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강제 투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성분 기억 왜곡이나 혼란을 유도할 수 있어. 그 말에 나는 아찔해졌다. 혹시 엄마는 정말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기 있었던 건 아닐까? 누군가가 엄마를 이용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누명을 넘은 범죄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은 마트 내부 직원들과 접촉해 봐야겠다. 특히 그날 엄마를 제보했다는 사람. 꼭 직접 만나야 해.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엄마가 체포되었던 그 마트로 직접 향했다. 입구 앞에 서자마자 낯선 공간인데도 자꾸만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당시 엄마를 직원에게 신고했던 인물은 식품 코너의 파트장 최모 씨였다. 아버지께서 미리 연락을 취해 놓은 덕에 나는 어렵지 않게 그를 만날 수 있었다. 네, 그날 저는 그냥 CCTV 돌려보다가 이상해서 신고했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현장에서 바로 본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본 거라. 최 씨는 자꾸만 말을 흐리며 당황한 듯 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정중히 물었다. 그때 CCTV에 찍힌 인물이 저희 어머니가 맞다고 확신하신 건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털어놨다. 솔직히 얼굴은 정확히 안 보였어요. 근데 누가 영상 캡처본을 저한테 주면서 경찰에 말해보라길래 그냥 넘기긴 뭐해서요. 누가 그걸 줬는데요? 그건 배 단장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복지관 쪽이라 믿을만하다고 생각했고요. 순간 머릿속이 쨍 울렸다. 결국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배 단장. 그가 CCTV 캡처를 건넸고 지문까지 어딘가에서 확보해 조작했을 가능성. 그리고 엄마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지만 완전히 정신이 맑은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최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곧장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했지. 증거는 언제나 입을 연다고. 이젠 확실해졌어. 배 단장을 정식 고발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해. 그리고 다음 날 아버지는 배 단장을 향한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엄마의 구속 상태는 풀렸고 대신 임시보호관찰 하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은 채 하루 종일 침대에서 나오지 않으셨다. 나는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그 사람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 엄마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텐 말 못하겠더라. 나조차 내가 뭘 본 건지 헷갈리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엄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를,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나를 다시 불렀다. 책상 위엔 엄마 사건과 관련된 정황 자료들이 한가득 펼쳐져 있었고 한쪽에는 A 사용지에 인쇄된 오래된 기사 몇 개가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2013년 노인복지 예산 유용 의혹 어시 모 복지단체 대표 조사받다 무혐의 처리. 거기 나온 이름 바로 배정태 배 단장이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자 최소 10년 전부터 노인복지 쪽을 전전하며 각종 잡음을 일으켜 왔어. 허나 실형은 피하고 늘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왔지. 나는 물었다. 엄마는 왜 그 사람에게 그토록 관대했을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엄마와 배 단장이 함께 단체 봉사활동에 참여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과거 인연 때문이겠지. 그걸 배정태가 알고 엄마를 이용한 거야. 그리고 이번엔 감정 약물과 정교한 조작을 써서 엄마를 범인으로 만든 거지.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의 선의와 믿음을 배신하는 일. 그토록 오랫동안 봉사와 희생으로 살아온 엄마의 이름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린 그 남자.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야겠다고. 엄마는 지금도 말이 없다. 때때로 멍하니 창밖만 바라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엄마의 침묵은 포기나 패배가 아니라 참고 견디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거운 침묵이라는 것을. 이제 이 침묵을 대신해 내가 말하고 밝혀야 할 차례였다. 배 단장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그간 그는 실체를 감추는 데 익숙했고 정식 고발로 이어진 사건도 번번이 증거 부족으로 덮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시아버지는 경찰 퇴직 후에도 여전히 형사감을 잃지 않은 분이었다. 그는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후배 형사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배 단장의 관련 사건과 주변 인물 탐문에 돌입했다. 며칠 후 뜻밖의 증언이 나왔다. 5년 전 복지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그 직원은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다. 그때도 이상했어요. 배 단장님이 꼭 어르신들 중 순하고 조용한 분만 골라 가까이 다가가더라고요.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에겐 괜찮다며 통장 관리도 맡으셨고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 중 몇 분이 한동안 나오지 않거나 갑자기 복지관을 그만두셨죠. 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선의를 가장한 조작과 약탈. 엄마에게 벌어진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피해자가 또 있었군. 반복되는 패턴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지.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갈 거야.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집으로 엄마를 찾아왔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말투는 부드러웠다. 사부인.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끝까지 밝혀드릴게요. 그러니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그건 분명히 아주 조용한 용서의 신호 같았다. 수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CCTV 조작 정황, 허위 제보 유도, 그리고 피해자 엄마의 진술 불능 상태를 악용한 심리적 압박까지. 배 단장은 구속 수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제출된 증거와 진술은 그를 궁지로 몰고 있었다. 마침내 검찰은 사기 및 명예훼손, 모욕죄까지 포함한 다중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이 시작되던 날 나는 법정에 섰다. 증인석에 앉은 나는 검사의 질문을 또렷하게 받아 넘겼다. 당신 어머니는 왜 이 사건에 대해 침묵하셨습니까?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대답했다. 엄마는요, 항상 남에게 피해 주는 걸 두려워했어요.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말하는 걸 못 견디는 분이었거든요. 오히려 자기 잘못처럼 껴안고 조용히 사라지듯 고통을 감추는 분이었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일순간 숙연해졌다. 판사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언을 요청했다. 그날 이후 매 재판마다 나는 엄마 대신 진실을 말했다. 그녀가 직접 하지 못한 말을 내가 대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배 단장의 입에서 처음으로 자백이 나왔다. 처음엔 그 여자가 거절만 안 했으면 됐어요. 나 좋다고 했던 때는 언제고 늙어서 자식들 앞에서 잘난 척하니까 그냥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젠 좀 무서워졌어요. 내가 그 사람 인생을 완전히 부숴버린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말은 증오와 후회의 기묘한 혼합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철저히 계획됐고 비열했고 악의적이었다. 판사의 입에서 중형이 선고될 거란 분위기가 감돌았다. 엄마는 재판이 끝나고도 한동안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동네를 걷는 것도 꺼렸고 집 앞 가게 가는 것도 누군가 쳐다볼까 두려워했다.
나는 엄마를 데리고 잠시 외곽의 작은 펜션으로 여행을 떠났다. 아무도 모르는 곳 엄마와 나 단둘이. 그곳에서 엄마는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꺼냈다. 너도 알겠지만 난 내 아빠 돌아가시고 스스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하루하루 버텼단다. 근데 그게 참 외롭더라. 누가 날 불러주는 것도 없고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때 그 사람, 배 단장이 내게 잘해주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을 조금 열었나 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후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에 고마웠다.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고백이었으니까. 근데 이젠 알겠어. 누군가 날 필요로 한다는 건 반드시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게 아니라는 걸. 너처럼 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엄마는 그제야 비로소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배 단장에게는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5년. 그가 지닌 사회복지사 자격도 박탈되었고 지역사회에서 쌓아 올린 위신은 단 한순간에 무너졌다. 엄마는 판결을 직접 들으러 가지 않으셨다. 보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 전부였다. 대신 나는 법정 한가운데 서서 판결문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아버지는 나에게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다. 그 안에는 엄마 명의로 복지관 측에 제출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와 공익제 보좌의 신분 보호를 위한 서류들이 함께 들어 있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법이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에겐 죗값을 치르게 할 만큼은 충분히 해준 셈이지. 그리고 너희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셔. 세상에 저런 어른이 계신 줄 몰랐다. 나는 그 말을 곱씹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그녀의 옆에는 무언가 바뀐 게 있었다. 익숙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다른. 그건 오래된 액자였다. 아빠와 함께 웃고 있는 젊은 날의 엄마 사진. 그 앞엔 작은 국화꽃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사랑하는 딸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정말 행복해. 그 한마디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단다. 내가 도둑이라는 말을 들었던 그날 넌 내 손을 놓지 않았지. 그거 하나로 난 충분했다. 앞으로도 나는 너를 위해 살고 싶다. 내가 널 지켜온 게 아니라 내가 날 구한 거였더라. 엄마는 이 편지를 써놓고도 말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이후 엄마는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물론 배 단장이 있던 그 복지관은 아니었다. 전혀 다른 곳, 전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거기서 자원봉사자로 다시 시작했다. 내가 받은 상처는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 같은 사람 또 있을지도 모르잖니.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언제나 말보다 실천이 먼저인 분이었다. 지금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살아간다. 뉴스도 없고 관심도 줄었지만 그게 더 좋다. 엄마는 주말이면 집에 와서 손주들과 놀고 나는 여전히 엄마가 해준 장조림을 꺼내 먹으며 웃는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억울하게 침묵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누군가의 무죄를 믿는다는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모든 엄마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식 앞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지킨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손을 잡아줘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한 사람의 억울함이 밝혀지기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침묵과 외면을 지나쳐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 엄마는 도둑이 아닙니다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진실은 늘 가장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진실은 단단한 믿음 위에서만 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있었고 시아버지가 있었고 우리 모두의 응원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동네 노인이라며 가볍게 넘길 수도 있는 한 사람을 위해 끝까지 싸운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의 작은 불씨가 결국 한 사람의 삶과 명예, 나아가 또 다른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켜냈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냐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얼마나 먼 길을 바꾸는지, 조용한 한 사람의 신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를요. 이 이야기를 들은 지금 시청자 여러분 곁에도 어쩌면 억울함을 말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건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고 가족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엄마는 도둑이 아닙니다라는 외침은 결국 우리 모두는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라는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다시는 억울하게 고개 숙이는 일이 없기를.